우리 이혼합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 식탁에서 밥을 떠먹던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무슨 농담이야? 아내는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그리고 반세기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재산 분할도 상담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 5을 본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쥐띠인 제가,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제가 이제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해야 한다니. 저는 48년생 쥐띠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5, 그리고 아내 윤미자와 함께한 세월이 꼬박 50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춘천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2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5을 보게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초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TV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죠.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밥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소리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제 귀에 울리는 이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농담도 심하게 하는구먼.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갑자기 온 집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혼을 이야기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든 거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미자야, 내가 언제 널 홀대한 적 있어? 50년 동안 바깥일하면서 집안에 돈 걱정시킨 적 있었나?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게 다 누굴 위해서 한 줄 알아?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접 듣고 싶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네, 우리 이혼합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 식탁에서 밥을 떠먹던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무슨 농담이야? 아내는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그리고 반세기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재산 분할도 상담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 5을 본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쥐띠인 제가,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제가 이제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해야 한다니. 저는 48년생 쥐띠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5, 그리고 아내 윤미자와 함께한 세월이 꼬박 50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춘천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2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5을 보게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초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TV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죠.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밥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소리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제 귀에 울리는 이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농담도 심하게 하는구먼.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갑자기 온 집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혼을 이야기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든 거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미자야, 내가 언제 널 홀대한 적 있어? 50년 동안 바깥일하면서 집안에 돈 걱정시킨 적 있었나?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게 다 누굴 위해서 한 줄 알아?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접 듣고 싶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네.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재산 분할도 상담받았고요.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가 50년을 함께한 윤미자가 이미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 분할까지 상담했다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미자야, 잠깐만.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벌써 몇 살인데 이혼은 무슨. 남은 생도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결정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 집에서만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식들에게 부부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이혼을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나도 정신이 없다.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까지. 아이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우리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야. 너희 아버지하고 나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5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 더는 어렵겠어. 어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두 분이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다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구나. 너무 많은 걸 참고 지냈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화목하게 지내온 줄 알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 건가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감정 표현이라. 내가 언제 감정 표현을 안 했다는 건지.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내 성격이 원래 말수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혼할 이유가 되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 정확히 어떤 점이 힘드셨던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 내 생일도 잘 챙기지 않으셨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지만 마음은 항상 외로웠단다.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던가요? 내가 그렇게 무심한 남편이었던가요?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게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그래도 이혼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대화로 풀어볼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는 내 삶을 찾고 싶구나. 그날 가족 모임은 무거운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5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조용히 흘러간 세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내가 외로웠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쓰던 방이었지만 아내의 이혼 선언 이후 저는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우리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비가 내렸었지요. 중매로 만난 그날, 비에 젖은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뎌진 감정들,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매로 처음 만난 그날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1973년 봄, 저는 25 청년이었고 미자는 22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공통의 지인 집에서 마주한 미자의 모습은 소박하고 단정했습니다. 까만 생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왔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맑고 진실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자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죠. 그때부터 말이 없는 제 성격이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혼인을 약속했고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 하나를 월세로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개수대가 전부인 집이었죠. 저는 중소기업 경리과에서 일했고 미자는 동네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왔네요. 어느 날 퇴근길, 미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전이 있었지요. 월급날이라 동료들과 한잔하지 않고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사실은 미자를 위해 일부러 일찍 들어온 것이었지만 그런 말은 쑥스러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큰아들 정수가 태어났습니다. 좁은 방에 새 식구가 되었지만 기쁨은 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다 간호사가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자에게 기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아기를 안고 있는 미자에게 건넨 말은 이게 전부였지요. 속으로는 고맙다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었는데 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미자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월급으로 세 식구가 살아야 했기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본업 외에도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 시절 미자는 혼자서 아기를 돌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몸 상하면 어쩌려고. 미자의 걱정에 저는 괜찮아.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편해질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실은 미자가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고 그 마음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작은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그때는 마치 궁전 같았지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급여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 바빠졌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자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던 미자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마디라도 미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보, 어머님 약 타러 가야 하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주말에도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저는 얼굴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때 미자의 표정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지 이제야 상상이 됩니다. 그저 내일 내 책임만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지요. 그때 미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니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출금 갚으려면 더 벌어야 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회사에서의 승진과 함께 해외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자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아픈 시어머니까지 돌봤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할 때면 늘 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해요라고 말했지요. 어느 해 제 생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과 미자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자는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지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던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함께 기뻐하고 케이크도 함께 자르고 준비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회사에 남을 수 있었지만 급여는 삭감되었고 업무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조금 아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볼게요. 미자의 제안에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돼. 내가 가장인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자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텼고 2아이 모두 대학을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때도 고생 많았다라는 말 외에는 미자에게 특별한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결혼하고 집을 떠났을 때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지요. 그때 처음으로 미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볼까 했지만 어색함이 앞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여보, 이제 애들도 다 독립했으니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미자의 제안에 저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돈도 들고 귀찮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자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할 무렵 미자는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많아졌지요. 처음에는 그저 바깥 활동이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는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깥 일이 많아? 집에 좀 있어야지. 제 불평에 미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바깥에서 일하다 왔잖아요. 나도 이제 내 생활을 좀 즐기고 싶어요. 그 말에 딱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활은 점점 별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생활이 그저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취미를 즐기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여겼지요. 미자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의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외출한 날이었죠. 미자의 친구 부부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화했고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미자의 눈빛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지 못할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다정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미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 제대로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지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미자는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이 진지해졌고 마침내 그날 아침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결혼 후 분당에 집을 마련해 아내와 2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고 작은 딸 미영이는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미자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때로는 다툼 소리로 가득 찼던 집이 갑자기 너무 고요해진 것이 어색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곤 했지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자와 저는 둘이서 있을 때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 그래. 이런 짧은 대화가 하루 중 나누는 대화의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저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찾아온 여유,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기쁨, 하루 종일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가 점점 지루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자는 저와 달리 은퇴 후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 몇 개를 등록한 것으로 시작했지요. 요리교실, 노래교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요가, 사교 댄스, 서예,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까지.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여보, 나도 같이 가볼까?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싫어할 것 같은데. 미자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것 같아서요. 그 후로는 미자의 활동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강좌를 통해 만난 또래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때로는 근교로 당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설명하다가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내 그만두곤 했으니까요. 오늘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들어볼래요? 어느 날 미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뉴스 보고 있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래. 한번 들어볼게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자의 새로운 세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우리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미자의 친구 중 한 명인 박명자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자야, 황혜순이 이혼했대. 정말? 그 부부가 왜?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던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더 갑갑했나 봐. 이제 혼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대. 그래도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요즘은 황혼 이혼이 많다더라.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여자들이 자기 인생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대. 특히 남편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미자도 저와의 생활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미자의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여행 모임에 가입한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게 됐어요. 2박 3일 일정이에요. 또? 지난달에도 여행 갔잖아. 그건 설악산이었고 이번엔 제주도예요. 모임에서 특별 계획한 거라 빠지기 어려워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미자가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문득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지니 갑자기 허전했지요. 그동안 미자가 집에 없을 때도 특별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미자의 마음이 조금씩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을 제 마음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자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평소와 달리 특별히 반가웠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여행 어땠어? 라고 물었죠. 미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한번 같이 가봐요. 그 말에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후로도 미자의 외출은 계속되었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만 집안이 활기를 띠었고 그럴 때면 미자와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정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한 어느 주말,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버지랑 사이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늘 그렇듯이 지내고 있지. 그 말에 큰 손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한테 여보라고 안 불러요?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맨날 여보라고 하는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애써 웃으며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란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바꿨고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저는 미자에게 여보라고 부른 적이 없었나요? 아마도 결혼 초기에는 몇 번 그렇게 불렀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이봐 또는 아무 호칭 없이 말을 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번은 시도해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지요.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갑자기 왜 그래요? 오늘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정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치 이상한 행동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요. 그 후로는 다시 예전의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자의 친구들 중에서 황혼 이혼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명, 4명으로 늘어났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미자는 종종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불안했던 것이지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대요. 몇몇은 새로운 취미도 찾고 여행도 다니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대?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좋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내니까 외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로 미자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또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렸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미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이 미자의 생일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미자가 조금 들떠 보였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요. 저녁 무렵 미자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무슨 날이라도 돼. 미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이라니. 그날 밤 미자가 돌아왔을 때 제가 해준 말이라고는 다음에는 꼭 기억할게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미안해. 생일인 줄 몰랐어. 늦었지만 축하해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급히 꽃이라도 사서 건네며 생일 축하해. 여보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제게 너무 어색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노년 부부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이미 미자의 마음속에서는 이혼이라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이혼 선언 이후 저는 진심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곧 미자가 정말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고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준비를 몰래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한 거야? 어느 날 저녁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오래 생각해온 일이에요. 미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뭐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가 아니에요.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일이에요. 단지 이제서야 용기를 낸 것뿐이죠. 미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길래 아내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 나이에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충격받을 텐데. 아직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죠. 그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미자야,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나랑 이대로 헤어지고 싶은 거야? 미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남은 생에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뿐 윤미자로서의 삶은 없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미자에게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걸까요?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미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들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들이 곧 심각성을 깨닫고 주말에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인 미영에게도 연락해 화상통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주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왔고 캐나다에 있는 딸과도 화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아버지와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미영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야.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 그저 내가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 정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란다.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너희 아버지와 나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야.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들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나도 충격이다. 미영이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 앞에서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평온해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미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거야. 표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사랑도 식어갔던 것 같아. 그렇게 가족회의는 시작되었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정수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고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화해를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고 사위는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5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헤어지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실 건데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미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생각이야. 너무 늦기 전에 나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그런 것들은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 곁에 있으면 항상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느껴. 식사 준비, 집안일.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
저는 그제서야 미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언제나 돌봐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아내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미자에게 무심했던 것 같아. 그래도 이혼까지는. 미영이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분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년부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상담은 받아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노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상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을 사랑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왜 대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야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함께 산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서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셨나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도 마련했죠. 상담사가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그런 행동들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셨나요?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에는 항상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가끔은 그저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들을 원했던 건데 저는 그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몇 주간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저 역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미자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혼을 원했고 변호사와의 만남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정수는 매주 집에 들러 상황을 살폈고 미영이는 자주 화상통화를 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시면 두 분 다 외로우실 거예요. 그냥 함께 계시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면 안 될까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어느 날 정수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아버지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니. 내가 그런 말을 잘 못했구나. 너희한테도 너희 어머니한테도.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진심을 표현해보세요. 어쩌면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것뿐일지도 몰라요. 정수의 말에 생각해보니 미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그리고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들인데 왜 그동안 해주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도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같이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교실도 같이 가보시고 여행도 함께 다녀오시고. 사위 역시 화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의 변화를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모두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미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그녀가 다니는 노래교실에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자가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여보,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노래 교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여보라는 호칭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재미있었어. 너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력했지만 50년 동안 쌓인 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이혼을 원했고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집안 정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소품들, 그리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눠야 했습니다. 미자는 침실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서재와 창고를 맡았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니 오래된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잊고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군 시절 사진첩, 아이들의 유치원 졸업장, 결혼식 앨범 등이 먼지 쌓인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박스씩 열어보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맨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으로 된 오래된 서류 가방이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미자가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 노란빛이 바랜 공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첫 해부터 꾸준히 써왔던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기록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적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미자에게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 부끄러웠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4년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미자가 퇴근길에 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왔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이 많았는데 미자의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이런 아내를 만나다니.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왠지 쑥스러워 말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제대로 표현해야겠다.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 언젠가가 5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미자가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버지가 된다니 너무 기쁘고 설렌다. 미자의 얼굴은 더 예뻐 보였다. 잘 모르지만 임신 중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젊은 시절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일기장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었는데 왜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1980년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미자의 생일이다. 아침에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출근 시간에 쫓겨 깜빡했다. 퇴근길에 꽃을 사가려 했지만 갑자기 부장님이 회식을 제안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미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옆에서 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한다.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는 꼭 멋진 선물과 함께 진심을 전해야겠다. 또 다른 언젠가였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IMF 시기 회사가 어려웠던 때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다. 다행히 내 이름은 없었지만 많은 동료들이 떠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미자는 내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는지 별말 없이 맥주 한 캔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잘 견뎌낼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미자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혼자였다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일기장을 한 권 한 권 넘기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와 사랑을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대학 입학, 졸업, 취업, 결혼.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때마다 미자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영이가 결혼했다. 예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로 딸과 함께 입장하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 작고 예쁘던 딸이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되었다니. 모두 미자 덕분이다. 내가 일만 한다고 바쁠 때 미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 모든 노력과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퇴직 후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은퇴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허전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그만이라니 현실감이 없다. 미자는 아침부터 특별히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웃었는데 그 미소에 뭔가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미자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도 이제는 보여줄 수 있을까? 마지막 일기장은 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왠지 삶의 의욕이 줄어들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미자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온 미자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재미있었는지 물어봤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사실은 미자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다. 내 고집 때문에 미자의 제안을 자주 거절하는 것 같다. 이러다 정말 미자가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문득 들었다. 그런 일은 없겠지. 일기장을 마지막까지 읽고 나니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미자가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한참을 일기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그리고 미자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미자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미자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고 무작위로 페이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일기야. 40년 가까이 써온 거야. 미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고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이었다니. 미안해, 미자야.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늘 마음속으로는 너를 사랑했고 고마워했는데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몇 페이지를 더 읽더니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이걸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자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고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까지 미자는 제 일기장을 하나씩 읽어나갔고 때로는 웃음을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정수 가족이 왔고 미영이도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미자가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쓴 일기장을 발견했어. 이걸 꼭 보여주고 싶어서 너희를 불렀어. 미자는 가장 인상 깊었던 페이지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성장 과정에서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미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긴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셨군요. 미영이는 화면 너머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네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 내가 자란 환경이 그랬고, 또 마음이 있어도 입으로 내는 것이 쑥스러웠어.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여보, 이 일기를 읽고 나니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저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감추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평생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 사랑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심지어 손주들까지.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날 이후 미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이 우리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을 허물어 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자와 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나뭇잎들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여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야기해요. 일기장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는 우리 이혼합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 식탁에서 밥을 떠먹던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무슨 농담이야? 아내는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그리고 반세기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재산 분할도 상담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 5을 본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쥐띠인 제가,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제가 이제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해야 한다니. 저는 48년생 쥐띠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5, 그리고 아내 윤미자와 함께한 세월이 꼬박 50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춘천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5을 보게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초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TV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죠.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밥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소리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제 귀에 울리는 이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농담도 심하게 하는구먼.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갑자기 온 집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혼을 이야기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든 거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미자야, 내가 언제 널 홀대한 적 있어? 50년 동안 바깥일하면서 집안에 돈 걱정시킨 적 있었나?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게 다 누굴 위해서 한 줄 알아?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접 듣고 싶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네.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재산 분할도 상담받았고요.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가 50년을 함께한 윤미자가 이미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 분할까지 상담했다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미자야, 잠깐만.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벌써 몇 살인데 이혼은 무슨. 남은 생도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결정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 집에서만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식들에게 부부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이혼을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나도 정신이 없다.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까지. 아이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우리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야. 너희 아버지하고 나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5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 더는 어렵겠어. 어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두 분이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다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구나. 너무 많은 걸 참고 지냈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화목하게 지내온 줄 알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 건가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감정 표현이라.